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입니다. 곧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엽 의장님께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최영기 의원님, 정종문 의원님, 김한규 의원님, 박강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고 성근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엽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 그리고 올바른 시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하경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행안부 2025년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세대의 42%를 차지하여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주도 11월 기준 전체 12만 6,487세대 중 1인 가구가 5만 8,761세대로 46%를 넘겼습니다. 다들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학업과 취업, 고령화, 비혼 추세 등이 위 수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나 사업 실패, 퇴직과 같이 비자발적으로 가족이나 사회와 단절되는 중장년층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복지 정책이 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 중장년층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지원 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32.3%가 구직 또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타났으며 77%가 소득 하위 40%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5, 60대 중장년층 1인 가구의 남성은 도덕사회의 최고 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중장년층은 복지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신청 또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다 보니 신청을 포기하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홈페이지 내 복지 분야에 1인 가구 지원사업 페이지가 따로 있으며 1인 가구라면 꼭 알아야 할 성동 1인 가구 생활 안내서가 제작되어 있는데 본인에게 맞는 복지 혜택이 정말 찾기 쉽게 잘 제작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거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내 우수 사례로는 충북 정평군이 28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 방치되었던 공동주택을 행복주택과 생활 SOC 시설을 갖춘 복합 건축물로 재탄생하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관내의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고독사 예방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AI 기기 운영이나 상호 연락망 모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중장년층 1인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노후 준비에 대한 곤란함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직업 훈련, 일자리 연계, 안전한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잘 고민하고 연구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들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경주시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삶이 더 나아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 보덕지역구 정용문 의원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동엽 의원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위해 늘 애쓰시는 준하경 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천 황성 도시숲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약 100년간 경주 도심을 관통하던 동해남부선 철로 및 주변 완충 녹지 공간에 산책로 공원, 휴식 공간 및 주차장 등 등산강과 국천을 잇는 상생의 도시숲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로 동서가 단절되었던 도시를 동일한 생활권의 여가 공원으로 탈바꿈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과 건강한 도시 공간을 재창출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시숲 조성 사업 부지 인근에서는 황성공원 내 무분별하게 조성된 건축물, 경작지 등 지상물 철거 및 공원 이조성 부지에 수목을 식재해 원형 그대로의 모습인 숲으로 복원하는 사업도 진행해서 곧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동천동 14통에는 북천마을 주거환경 회복과 생활 편의 확충을 위한 국토부 도시재생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국비 사업 공모 추진 중에 있고 또 동천동 13통에는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주도 정비 사업으로 북천마을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이 입안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숲 조성 사업부지 인근에 여러 개의 사업들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다 보니 불필요한 중복이나 혼선이 없도록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도시숲 조성 사업을 매개로 한 여러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얼마 전 사업부지에 임시 산책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에 국유지 매입 등 절차를 거쳐 공공사는 2027년 착공하여 2028년 준공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공사 조기 착공 목소리도 있으나 약 100년 만에 도심 한가운데 대규모의 폐철도 녹지 공간 부지 활용 기회가 생긴 만큼 사업의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에 앞서 여러 차례 주민 의견 청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 참여단을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주민 친화적 도시숲이 조성되고 또 시민들의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밀한 사업 계획과 사업비 예산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 예정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관심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천 지하차도 조기 철거 구조 개선 사업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 부지 내에는 총 연장 130m의 약 40년 된 동천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교통 편익 정리를 위해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도시숲 공공사 착공 전 먼저
홍천 지하도를 조기 철거 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셔서 시민들의 주거 편의성 및 생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준하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성동 지역구 김한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주시 관문 조성으로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 향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자체의 관문은 도시의 첫인상이자 교통을 포함하여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도시의 핵심 거점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경주는 국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 산업단지, 기업 관련 인력들이 외부에서 많이 유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신라를 상징하고 지금의 경주를 보여줄 수 있는 도시의 첫 번째 이미지이자 마지막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경주만의 관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남면 입구 35번 국도 구간과 외동읍 7번 국도 구간을 포함한 여러 관문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주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조형물에 정비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경계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타 지역의 유명 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동의 경우 2011년 완공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상징하는 서희문, 남래문, 도신문, 동인문 4개 관문 중 다들 한 곳 이상은 지나가 보셨을 것입니다. 지역의 랜드마크 관광자원으로 최근에는 차별화된 야간 경관을 제공하여 홍보하고 방문객들의 기억에 남는 관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한옥 양식의 일주문 겸 육교로 호남 제일문이라고 적힌 기업판을 건 관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주에 왔구나 라는 느낌을 바로 받으며 낯선 이들에게 전주의 고풍과 품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주의 문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1919년 건축가, 공공미술 전문가, 미디어 아티스트 등이 참여한 공모사업을 통해 무덤의 빛, 관문형 폴리를 선정함으로써 광주시의 상징성을 극대화한 대표적 문화 콘텐츠이자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조성된 관문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경주도 천년의 수도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경주에 사는 우리들도 지나갈 때마다 자존심을 느낄 수 있는 관문을 적어도 경주의 서쪽, 남쪽, 북쪽에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가졌습니다. 물론 관문 조성은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경주는 큰 국가적 행사를 잘 수행하였고 포스트 에이펙으로 세계가 주목받고 있는 도시 경주입니다. 멀리 내다볼 때 앞으로 경제, 산업, 문화 등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도시이고 또 한 번의 도약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김석기 국회의원님이 제정한 신라환경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들과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관문 조성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또 관광객과 외부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경주시의 관문 조성으로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 향상에 힘써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건천읍 서면, 산내면, 내남면, 선도동 지역구의 박광호입니다. 먼저 본회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엽 부회장님과 동료연 여러분, 그리고 경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준하경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경주시가 의회에 상정한 산내면 랠리 산 318-2번지 시유재산 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그 행정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풍력발전단지 사업자는 산내면 랠리 시유재산 일원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진입로켓을 목적의 대부 계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24일 경주시 산림경영관은 해당 부지가 집단화된 시유지로서 공익적 가치 실현이 필요한 지역임을 이유로 공유재산 및 불통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풍력발전단지 진입로 및 송전선로 설치 목적의 대부는 불가하다고 명확히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송전선로 설치는 같은 법 제13조 연구시설물 축조금지 조항에 저촉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행정심판은 각하되었고 2019년 주의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즉 법적으로도 시유지를 이용한 사업의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2005년부터 지역민에게 목장용지로 대부 중이었으나 경주시는 공공목적인 시유의 조성사업 추진 계획을 이유로 2021년 12월 대부계약 연장을 불허하였고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2024년 1월 25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경주시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공공이익 정진을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해당 부지는 이미 경주시의 공익목적 사업지로 확정된 땅입니다. 특히 산내면 랠리 1호는 약 23만 평의 집단화된 경주시 재산으로서 2022년 미래사업 추진단 연구 용역에서는 석영주 미래전략사업의 핵심 대상지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2023년 산림경영과에서도 석영주 산림관광자원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산림휴양용 콘텐츠 구상을 이미 마친 바 있습니다. 즉 경주시는 이미 2차례나 공공예산 9,200만 원을 투입하여 명확한 발전 방향을 세워두었음에도 그 이후 단 한 건의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산림경영과에서 공익적 가치 실현을 이유로 대부를 불허해 오랜 생송 끝에 지키는 그 땅에 대하여 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게 용역사업에 대한 세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지목이 목장용지라는 이유만으로 축산정책과로 관리 인하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축산정책과는 법원 판결의 취지, 기존 대부자에게 행정의 특혜 시비 빌미 제공, 미래사업 추진단, 산림경영과의 용역 결과를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불과 몇 달 뒤 풍력발전단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23일 내일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께서 경주시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민 의견 또한 찬성 32%, 반대 68%로 경주시가 주장하는 수치와는 전혀 상이합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철저히 무시한 행정입니다. 더 나아가 2022년 5월 5일 사업자가 동일 부지에 대해 풍력발전단지 진입로 목적의 대부계약 검토를 요청하였을 때 미래사업 추진단은 핵심 전략사업 대상지로 계획되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고 경주시 자문변호사 또한 기존 대부자와 소송 중이므로 신규 대부자는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6일 경주시는 무엇이 급하고 우선 이유인지 법원 판결, 협조부서 의견서, 자문변호사 의견서, 그동안 대부가 불가하다는 일관의 행정의 기준을 무시하고 대부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담당 과장이 개안하고 그 담당 과장이 전결 처리한 행정 절차상 듣도 보도 못한 공문을 작성하여 풍력발전단지 사업자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에게는 사업 재추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경주시 행정은 지역민들 간의 찬반 갈등을 유발하여 청렴도 1등급 발생의 쟁그림이 무색하게 시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경주시 행정은 지금 공익보다 기업 편의에 치우친 결정, 절차를 무시한 행정,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불통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 시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공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행정을 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동안 시유진 목장용지를 가꾸며 지켜오신 기존 대부자와 사업체를 유치하여 지역사회와 상생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신 사업주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경주가 미래 에너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과 기업, 시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회의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12월 11일 경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12월 12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최필 위원장입니다. 경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26년 1월 1일 개정 시행되므로 안 제3조 제2항 제2호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미래전략치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중 포스트 에이펙 본부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익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원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원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4회 경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경주시 행정에 공로가 많은 유공자에게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경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보류 당연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의원이 있으므로 경주시 명예시민증 동의안 보류 동의안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명의시민증 수여 동의안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보류 동의안 없으므로 이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경주시 의회 회의규칙 45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청객께서는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전 국민이 나가오십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경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표결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제석 버튼을 누른 후 제한시간 30초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제석 버튼을 누르지 않을 시 수기 방법으로 하게 되며 제석은 수에는 포함되고 표결 결과는 기권으로 처리함으로써 전자회의 화면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의원 20명 중 찬성 2명, 반대 18명으로 기권 없으므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명의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하는 대로 얼굴 포장한 데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청인 여러분, 방청인은 찬세 반대를 표명하거나 초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초란 행위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이 있으니 조용 가운데 회의 진행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한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한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4회 경주시 의회 제2차 정례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농산물 판로 확보를 통한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중계를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예산결산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정원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원기입니다. 지난 12월 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2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특별위원회에서 12월 16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2조 3,725억 원보다 155억 원이 정액된 2조 3,88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 회계는 180억 원이 정액된 2조 549억 원이며 특별 회계는 25억 원 감액된 3,331억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으로 2025년도 2회 추경 기금 운용 규모보다 135억 원 정액된 2,9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에 세입 예산안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 회계 총 2건에 대하여 5억 5,500만 원을 삭감하여 재재난 목적 예비비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변동사항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 수치 등 세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사, 축제, 사업 진행 시 외부 업체에 전부 일임하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예술인 지원을 위하여 경주 시민들도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높은 지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전 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여 반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원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 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권한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2기 경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협의체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기 경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협의체 위원으로는 임할 의원님, 정종문 의원님, 정희택 의원님, 김학연님, 이동식님, 유인숙님, 이장현님, 정원아님, 남정모님, 이정인님, 남상모님, 최병도님, 주민지원기금 운영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정종문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제28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경주시 산림의 풍력발전 시설 조성에 따른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철우 의원님 외 4명의 의원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건은 경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토론하지 않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석 버튼을 누른 후 제한시간 30초 내에 의사일정 추가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하면 됩니다. 예. 제석 버튼을 누르지 않을 시 수기방법 집계하게 되며 제석 의원 수에는 포함하고 표결 결과는 기권으로 처리함으로써 전자회의 화면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의원 18명 중 찬성 5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은 최재필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김동희 의원님 순으로 총 3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며 3분의 의원님 모두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규정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재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곡순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준하경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로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치매 국가 책임제가 추진됨에 따라 전국 모든 지자체의 치매 안심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란 치매를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적 돌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그 일선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치매 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가 가져온 가장 무거운 사회적 과제 중 하나가 치매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는 2026년에 100만 명, 2044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지않아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이 치매 환자를 가족으로, 이웃으로 혹은 자신의 문제로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경주시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94,400명입니다. 그중 표준화 치매 유령률을 통해 산출된 2025년도 우리 시의 추정 치매 환자 수는 6,546명이며 실제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수는 4,276명으로 등록률은 65.3%입니다. 이는 경상북도 평균 치매 안심센터 등록률 75.4%보다 약 10% 낮은 수치입니다. 치매관리법에 따라 시장은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경주시의 2025년도 치매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치매 환자 등록관리율을 80%까지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치매 환자 등록관리율이 어떻게 되며 치매 환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경주시의 60세 이상 인구수가 약 94,000명인 것에 비해 치매 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전문 인력은 총 24명뿐입니다. 치매 인력 한 명당 관리해야 하는 60세 이상 인구수가 약 3,933명으로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센터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일반 공무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은 시간 선택 임기대 공무원입니다. 임기대 공무원은 채용 단계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나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규직 채용과 인력 확충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현재 치매 안심센터는 성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내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경주 지역 특성상 면적이 넓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접근성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또한 갈수록 노인 인구수와 치매 환자의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치매 안심센터 한 곳만으로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주시에서는 치매 안심센터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강읍, 간포, 근천읍, 외동읍 총 4곳의 분소를 두고 있으며 치매 안심센터 직원의 출장 근무 형태로 각 분소마다 월 1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운영만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치매 안심센터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치매 관리 사업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 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그 누구도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나서서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의 핵심인 치매 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경주 시민의 치매 예방으로부터 조기 진단, 관리, 가족 지원에 이르기까지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른 대로 나오셔서 최재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필 의원님께서 늘어나는 치매 환자 관리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현재 경주시 치매 환자 등록 관리율 현황과 이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 경주시 시행계획에 치매 등록 관리율을 80%로 설정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2025년도 치매관리 등록 목표율 80%에 맞추어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주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 관리율은 65.3%로 경상북도 등록률 평균 75.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시 단위와 군 단위의 추정 치매 환자 수 규모 차이에 따른 것으로 군 단위 지역은 추정 치매 환자 수가 적어서 등록률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시 단위 지역의 등록률은 경북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는 경북도 내 군 단위 지역에 비해서 추정 환자 수가 5배 정도 많으며 현재 4,276명의 치매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북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시와 노인 인구수 및 센터 인력 규모가 유사한 지자체와 비교를 볼 때 포항시 남구가 3,098명, 안동시 2,879명보다 대단히 높은 등록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서는 읍면 지역의 마을회관과 대한노인회를 통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이동 제약을 해소하고 등록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안심센터와 MOU를 체결한 희박병원, 안내, 노인 장기 요양기관 등 여러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신규 등록 환자 발굴에도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매 안심센터 인력 구조와 고용 안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60세 이상 인구 약 9만 4천 명에 비해서 치매 안심센터 전문인력 24명은 결코 여유 있는 수준은 아니고 또 1인당 관리할 인구수가 많은 편입니다. 또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비중이 높아서 장기적인 서비스 연속성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인력 운영 체계는 국가 치매 관리 지침, 국도위 지원 구조, 우리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성된 것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나 인력 정원 추진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 관리 서비스의 특성상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첫째, 중장기적인 인력 수요 분석을 통해서 적정 인력을 재산정하고 둘째, 가능한 범위에서 정규직 및 상근 인력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또 셋째, 임기제 인력에 대해서도 계획기간 적용, 교육 경력 관리 등을 통해서 서비스 연속성을 높이는 방안 넷째, 타보건복지 인력의 통합적 인력 운영 및 업무 조정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향후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가 경상북도의 협의,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어르신과 그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치매 관리 친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치매 안심센터 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안전센터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매 안전센터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치매 관리 사업의 핵심 과제임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 안심센터는 물리적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 내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활용하여 치매 안전센터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민은 지역 내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매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진료소를 중심으로 치매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포, 회동, 안강, 거쳐보건지소에서 운영 중인 4개의 치매 분소에서는 지소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서 기본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으며 선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난 대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월 1회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일 모든 부서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대신에 특정일에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입니다. 경주시 치매안심센터는 모든 치매 환자와 가족분들이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개선 방안들을 모색함으로써 경주시가 치매 안심 도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모든 영향을 집중하겠습니다.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주신 준하경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경주시에는 황성동 축구장, 알천 축구장 등 총 16곳의 축구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알천 1에서 5구장은 화랑대기 대회 후 사실상 장기 미사용 상태로 남아있고 일반 시민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시민의 발길은 막혀있고 잔디는 놀고 있습니다. 물론 천연잔디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잔디 보호를 이유로 시민 이용을 거의 전면 봉쇄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관리 역설로 잔디가 더 빨리 노후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잔디 보호 논리를 명분으로 한 전면 미개방 정책을 계속 유지할 근거는 무엇인지요? 경주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건강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공체육시설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동자산입니다. 대회만을 위한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교회와 성당 등 종교단체의 야외활동, 유치원, 어린이집의 운동회, 초중고등학교의 체육행사, 직장인의 운동회 등 지역 축제의 장소로도 활용하여 경주 시민이 함께 뛰고 웃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천연잔디 운동장은 축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 공동체의 열린 마당, 명랑 운동장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1년에 며칠 쓰고 300일 넘게 닫아놓는 방식은 시민의 권리와 시대적 요구에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천연잔디 운동장의 개방은 단순한 축구장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공동체의 야외활동 기반 확충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화랑대기 외 기간 알천구장 천연잔디의 단계적 개방을 검토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말 개방 또는 단체 대여 허용 등 시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순희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의원님께서 우리시 공공체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도에 대한 문제점과 천연잔디구장의 단계적 개방 및 활용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축구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1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16개보다 4개소가 더 많은
2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에는 현재 천연단지 구장이 9개소, 인조단지 11개소, 총 20개 축구단이 운영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인조단지 구장 11개소는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만은 천연단지 구장인 황성축구공원 1, 2, 3구장과 알천축구장 5개 구장은 훈련과 대회를 제외하고는 일반인 내관을 제한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어서 우리시 연간 축구대회 유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1, 2월 동계 스토브 리그에 학생 및 프로 50개 팀이 방문하고 4월에는 대표팀 전지훈련, 5월에는 화랑내기 1차 대회로 80여 개 팀이 참여를 합니다. 또 6, 7월에 진행되는 동호회 축구대회는 30개 팀, 8월에 진행되는 화랑내기 2, 3차 대회에는 전체 767개 팀이 참여해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9월에는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로 해외 19개 팀이 경주를 방문했고요. 11월, 12월에는 국가대표팀의 전지훈련이 이루어지는 등 연간 8개 리그에 955개 팀 2만 5천여 명의 선수들이 경주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화랑내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2003년 경남 남해시에서 개최되던 유치원 유소년 대회를 우리 경주시가 유치를 해서 22회를 맞았으며 매년 19,000명 이상의 선수단이 경주를 찾으면서 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는 6천억 원으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위 있는 스포츠 대회와 훈련이 지속적인 유치는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만큼 잘 관리된 최상의 구장을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는 경주가 되도록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선수단이 최상의 구장에서 마음껏 경기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잔디 관리가 관건인 만큼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잔디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집중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천연구장을 사용하고 싶은 축구 동호인들의 욕구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회 전에 잔디 생육과 대회 종료 후에 잔디 회복 기간을 감안하면 각종 축구대회 일정으로 연간 10개월 정도 축구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과 잘 협의해서 대회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잔디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천연잔디는 기후 및 병충해에 민감하여 시기별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며 행사 진행이 다소 제한적인 만큼 잔디구장 개막 시 잔디 손상이 적은 소규모 행사 또는 잔디 보호 조치를 수반한 행사 등 적정 이용 인원과 허용 기준을 적극 검토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도 거천 서면 산례 내남 지역구 김동희 의원입니다. 먼저 어종 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동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질문 답변에 수고하시는 윤하경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경주시의 지역 내 산업 비중을 보면 제조업 44.7%, 관광서비스비 46.5%, 농림어업 2.2%, 건설업 5.5%로 우리 시는 여전히 제조업과 관광서비스비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성장 기반이자 경제 및 경제를 떠받쳐온 주력 축이었지만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그리고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과 같은 구조적 변화와 리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대부분인 경주시의 제조업 특성상 장기적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의 축소, 2차 전지, e-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산업 등 소위 미래 먹거리 산업의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 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선택과 집중의 방향성이 시민들께 충분히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도시들이 2차 전지,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특정 전략 산업을 전면에 내세워 국가산단, 연구단지, 대학 연계 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시의 준비 수준과 실행 여지는 더욱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 사항을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경주시가 공식적으로 중장기 전략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 분야는 어떤 것들인지, 관광문화 역사자산과 연계한 콘텐츠 산업, 그리고 에너지, 모빌리티, 디지털 산업 등 신산업 분야 가운데 우리 시가 선택과 집중을 하려는 핵심 분야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직결된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단순한 산업단지 하나를 더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원전, 에너지 분야의 강점을 가진 경주가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새로운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 에너지 산업의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 여부와 성패에 따라 우리 시의 향후 지역경제 구조와 인구, 일자리, 도시 기반 시설 투자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 정책과 연계된 대규모 국책 사업인 만큼 초기 계획 단계부터 입지 선정, 인허가, 기반 시설 구축, 기업 유치, 주민 수용성 확보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있는 단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척되었는지, 정부 도와의 협의는 어떤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일정 지연이나 계획 변경의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혹시라도 다른 난관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현재까지 당초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주요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그리고 애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시장님의 인식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 경주가 에너지, 원전 산업의 강점을 살려 미래형 에너지 산업의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동시에 지역 경제와 고용, 도시구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 사업입니다. 그만큼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시민께 투명하게 공유하고 환경, 안전, 주민 수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통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 사항을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의 협의, 입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관련 용역 추진 등 어느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연도 단계별로 현재까지 어떤 성과와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향후 연도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주시는 경북 안강읍에서 도심으로 유입되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4월 총사업비 410억 원으로 제2금장교인 황금대교를 준공하여 교통분산 효과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는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선정된 황리단길과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주말이면 고속도로 출구에서부터 오문 관광단지 입구까지 차량 정체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효연 상구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준공과 하천 신역사 개발 사업의 아파트 단지 준공으로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 평상시에도 도심권 진입을 위해서는 최단 통로인 서천교는 정체될 수밖에 없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충묘 서천 사거리 동국대 쪽으로의 항로로 도시계획도로 확정 사업도 준공되지 않아 출퇴근 시간이면 병목 현상으로 인한 정체와 잦은 사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충묘 주민과 서경주 주민 그리고 본의원도 시정 질문을 통해 충묘동 항로로에서 성근동 제시회관까지 연결하는 제2 서천교를 건립해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으며 시장님께서도 제2 금장교 개설 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제2 서천교 건립에 대한 공감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의원님께서 우리 시 미래 성장 동력 산업,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제2 서천교 건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우리 경주시의 지역 내 산업 비중이 제조업이 44.7%, 관광 서비스업이 46.5%로 우리 시는 여전히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에 편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산업 기준으로 인구 분포 기준이 있으시고 또 생산량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 제조업이 한 56%나 되고요. 관광 서비스는 34%. 이게 22년도 경상북도 기준입니다. 제가 이게 우리 경주시의 그 공식 통계가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조업의 비중이 생산량 기준으로는 훨씬 더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 기준으로 하면 아마 비슷하게 될 거예요. 우리 관광 서비스가 더 많고 제조업이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장 동력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주는 역시 미래 원자력 산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SMR을 비롯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 분야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 자동차 부품 산업을 성장 동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광문화도시니까 이거에 따르는 콘텐츠 산업 또 이거 전공해서 요즘 AI 산업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 미래 성장 동력 산업 분야 중에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도내 자동차 관련 기업 1975개 중에 857개가 입주해 있어서 도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43%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적 기반을 바탕으로 경주시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2019년부터 국비 373억 원을 포함하여 총 854억 원을 투입해서 외동 구어 2 일반 산업단지 내에 이 모빌리티 연구단지를 조성해 왔습니다. 현재 연구단지에는 미래차 첨단 소재 성형가공센터,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 공유 배터리 안전연구센터 등 3대 핵심 R&D 거점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의 기술 고도와
미래차 대응 역량을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단지의 남은 부지를 활용해서 내년도 신규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업 선정 시에 미래차 편의안전 연구기술센터를 추가로 구축해서 경주 이모빌리티 연구생태계를 조성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포럼을 통해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가 함께 지역 미래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상생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술, 인력, 정책을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주시는 자동차 산업 기반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 인프라의 확충과 기업 지원 체계 강화, 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 미래 성장 산업 분야 중에서 AI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PEC에 맞추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경주시가 원자력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AI 데이터 센터의 최적지를 홍보하는 부류쇼를 한글과 영문으로 제작해서 기업인들에게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굴지 대기업을 대상으로도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AI 데이터 산업 센터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현재 모 대기업에서 경주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요. 전력망이라든가 내각수 공급,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착공한 세계 최대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를 사전 없이 완료해서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스마트팜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첨단 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다음으로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무대양면 동경주 IC 인근에 SMR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서 총 면적은 34만 30평이며 총 사업비는 3,93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2023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그해 11월 사업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으며 2024년 10월에는 경북도 경주시 LH와 상호 협의를 해서 지구계를 확정하고 시분담금 지원에 관한 내용의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LH에서 내부 경영 투자 심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심사가 완료되는 2026년 상반기에는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연도 단계별 주요 성과와 애로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2023년 SMR 특화산업단지로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서 첨단 원자력 산업 거점으로 경주시 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 통보에 대비한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경북도 그리고 LH의 사업의 시급성과 정책적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관련 실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입주 수요는 29개 기업의 확보 면적이 7만 6천 평으로 기업 수요 면적이 부족해서 LH로부터 기업 입주 의향 및 투자 면적 추가 확보 요청이 있어서 4, 5월에는 시도 합동으로 수도권 등 대기업을 방문 홍보를 하고 MOU 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6월에는 포스코 홀딩스 등 12개 SMR 앵커 기업 간담회 개최와 7월에 LH 대구 경북지역본부 본부장과 부시장의 면담을 통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8월에는 SMR 국가산 투자 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기업 수요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MOU 및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45개 기업이며 수요 확보 면적은 56만 1천 평으로 산업시설 용지 80 대비해서 230%의 기업 수요를 확보하였습니다. 10월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LH 대구 경북지역 본부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LH에서 MOU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신청 수요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권 교체기의 일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LH 예비 타당성 조사의 수준이 아주 높은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내부 심사가 좀 자교되고 있고 2025년 8월 정부 예타가 마감되어서 이내 부득이 당초 계획했던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내년 상반기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향후 연도별 로드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한국토지공사의 내부 경영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기재부의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면 2026년 하반기에 우리 시와 사업 시행자 간의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외 의무 부담이라든가 재정 지원에 관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실시 협약을 체결해서 2027년에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 및 토지 보상에 착수해서 2028년 하반기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을 하고 2032년까지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설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 경주가 미래 에너지 산업의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동시에 지역경제 전반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중앙정부와 경북도 사업 시행자인 LH와 협력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경주 지역과 도심권을 잇는 제2서천교 건립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로 관광도시 경주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에 따른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경주 전반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서천교 건설 사업은 황리단길의 방문객 증가와 출퇴근 시간대 교통 지체 문제 등으로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사업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동국대학교와 한금대교 구간의 흥무로 개설 공사가 2029년에 준공될 경우 황성, 영광, 천북 등지에서 충교 방면으로 통하는 차량이 황금대교를 경유하여 곧바로 흥무로로 진입할 수가 있어서 교통 혼잡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동국대, 현곡, 상구 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현재 경주 문화중고에서 상구 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금장교와 동대교를 경유한 충교동 방면에 이동이 가능해져서 서천교의 교통량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한산간 하천 정비 계획에 교량 7개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제2서천교의 신설도 반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교통량 증가 추이와 교통 수요 등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공사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 교량 건설의 위치와 시기 등을 함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주민의 쾌적한 경청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준하경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94회 경시의회 제2차 정회의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